자, 문법은 크게 논리 독해는 어차피 하나의 영어이기 때문에 문법이라는 요소만 다를 뿐이지 커리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론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틀 잡아놓고 여기는 이제 기본 플러스 필수 이론을 해야 되고, 근데 이론만 해서는 도대체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데, 그래서 플러스 실제 기출 예제를 보게 돼. 그래서 3, 4월 과정 그렇게 끝나고, 그렇게 끝나고 나면 이제 5, 6월 달에는 이제 아무래도 이공계열 학생들이 문법을 지나치게 많이 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난이도도 떨어지고 분량도 적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나누는 거예요. 나누면서 이제 레벨 1, 레벨 2, 레벨 3에서 이제 하나씩 접근해 나가다가 마무리는 이제 통합으로 진행돼요. 그러니까 문법이 이렇게 되거든. 그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인트로 과정은 우리가 문법을 해야 되는 이유가 기본적으로 외국어죠. 외국어이기 때문에 얘를 올바르게 해야 돼. 그러니까 올바른 해석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문법 무체를 맞추기 위해서보다 지금 1, 2월 과정은 어떻게 하면 올바른 해석. 이게 왜 특히 우리 수업에는 필요하냐면 독해할 때 우리가 숲의 모습에서 첫 두 문장, 문단이 여러 개일 때는 매문단 첫 문장 이것만 공략을 할 거란 말이야. 근데 문제는 이제 그걸 공략하는데 걔를 올바르게 해석을 해야 돼. 근데 나중에 한 7, 8, 90 되니까 해석 자체가 너무 허접한 거야. 그러니까 내 강의도 알아먹고 뭔 말인지도 알아먹는데 본인이 읽을 때 엉뚱하게 읽어. 그러니까 숲의 모습을 예를 들어서 비교 공통점으로 가야 되는데 갈등대로 가. 갈등대로 가야 되는데 오히려 문제제기로 가. 엉뚱하게 가는 거야. 그게 해석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숲의 모습을 찾는 거는 잘해. 그런데 방향이 완전히 엉뚱한 거야. 그래서 실컷 갔다가 오답이 생겨. 그래서 올바른 해석. 올바른 해석을 위해서 필요한데 그러려면 당연히 외국어니까 그들이 정한 규칙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인트로 과정이에요. 그 다음 이제 스타트 과정은 외국어니까 당연히 문법 이론에 대해서 해석본을 알아야 되는데 그들의 규칙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 규칙이 포인트별로 해서 크게 70까지 해서 동사부터 도치 파트까지 해서 파트별 이론과 예제로 들어가요. 여기서 이제 암기가 좀 더 병행이 돼야 되지. 그럼 궁금한 건 좀 포인트 70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식이야. 아무래도 암기를 막연하게 하는 것보다 요런 포인트, 요런 포인트. 예를 들면 이런 식이야. 이제 여러분이 이제 교재, 스타트부터는 문법 교재가 있단 말이야. 거기서 예를 들자면 이런 식이야. 시제 파트에 포인트 28이 있으면 얘가 여러분의 암기거리야. 그 영어에서 부사 중에 ago하고 before가 있는데 쓰임새가 달라요. 그럼 ago는 절대 특정 시점 없이 단독으로 쓸 수 없고 반드시 특정 시간과 함께 해야 되고 before는 단독으로는 과거나 과거 완료 현재 완료를 쓸 수 있다. 그러면 이제 문제와 나왔을 때 여기는 before를 써야 되는데 왜 ago를 썼지? 여기는 ago를 써야 되는데 왜 before를 썼지? 그런 식으로 해서 포인트 총 70까지만 알면 문법은 우리가 경제성으로 따져서 상대적 개념으로 치면 편입 영어에서 거의 안 틀리고 혹시 공인영어 토익이 필요하더라도 요 70개로 충분히 커버가 돼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궁금한 건 아무리 지금 인트로 과정이지만 편입 영어의 문법 문제는 어떤 식으로 나올까? 우리가 논리도 했고 독해도 했고 기출 맛보기를 했잖아.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편입 영어 문법은 이게 압도적이야. 그러니까 크게 편입 영어 문법은 세 가지 유형이야. 이거를 우리는 밑줄 유형이라고 그러고 또 하나는 빈칸 완성형이라 그래. 다음 중 빈칸에 들어갈 올바른 문법 구성. 그럼 얘가 80%면 얘가 거의 20%예요. 그리고 이공계열 학생들이 주로 지원하는 대학은 얘가 거의 100%예요. 이공계열은 다 이거야. 문과에 한해서만 요것도 겸당이 돼. 그리고 이제 해마다는 아니고 간혹 광운대나 외대는 늘 두 문제씩 해서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아예 4개의 문장을 주고 다음 제시된 4문장 중에 문법상 올바르지 못하게 쓰인 문장을 고르시오. 네, 이런 경우는 근데 이과는 거의 없다고 봐야 돼. 유일하게 있다면 광운대야. 그러면 저는 광운대가 전자 쪽이 좀 유명해서 난 광운대도 고려하고 있다. 근데 별 의미가 없는 게 너무 어려워.
광운대 영어문법은 거의 임용고시 수준이에요. 임용고시를 객관식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이거는 공부를 한다고 맞춘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변별력이 사실은 없다고 봐야지. 한다고 맞출 수 있는 게 아니야. 결론 그냥 요 유형만 제대로 잡아도 문법은 충분히 가능한 거야. 근데 이제 이런 유형이 나올 때 보통은 통합 수업이다 보니까 종에 따라서 랩타일을 이렇게 이제 읽어가면서 하는데 그러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논리나 독해는 그래도 출제자가 교수진들이 아무리 레벨이 높아도 학생들한테 어느 정도 글읽기 능력이 되면 대충 이 제시문이 어떤 내용인지 감당할 수 있는 지문을 발췌를 해. 왜냐? 논리든 독해는 사고력이 요구되니까. 근데 문법의 제시문은 얘는 좀 쉬운 건데 문법의 제시문은 그런 고려를 하지 않고 그냥 교수 눈에 띄는 문법적 요소가 있으면 그냥 딱 발췌해서 밑줄 딱딱 들어가서 문제를 내버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모든 문장은 뭐가 필수지? 동사가 필수야. 그래서 지금 해야 될 건 아닌데 실제로 풀 때는 밑줄에 동사부터 손을 대는 거야.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눈에 딱 띄는 밑줄의 동사가 하나, 둘이야. 그지? 그러면 정답의 후보를 우선순위로 C, D에 맞추는 거야. 물론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풀이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나중에는 이제 출제자는 왜 A에 밑줄을 쳤고 B에는 왜 밑줄을 쳤는가. 출제 의도를 파악하는 게 3, 4, 5, 6, 7, 8 과정이고 지금 실전에서는 그거는 완전 사치고 딱 보고 C부터 손을 대. C를 손을 대면 출제자 의도가 바로 드러나요. 우리나라 말에 outlive 하면 뭐뭐보다 누구누구보다 오래 살다. 마치 여러분이 중학교 영어 때 나 누구누구랑 결혼하다 할 때 marry. 이건 아마 영어에서 다들 들어봤을 거야. 그럼 누구누구와 결혼하는 거니까 마치 얘가 붙어야 더 어울릴 것 같아. 마찬가지로 뭐뭐에 대해서 토론하다. discuss도 about이 들어가야 뭐뭐에 관해서 토론하다. 어디에 도착하다도 어디에 도착하니까 reach at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알다시피 지금 제가 칠판에 쓴 동사들은 영어에서는 전치사를 못 써. 그걸 흔히 말해서 오리지널 삼형식 동사. 여기서도 그걸 낸 거예요. 단지 중딩 때처럼 이렇게 무난한 marry, discuss, reach를 쓰지 않고 요걸 쓴 거야. outlive라는 건 누구누구보다 오래 살다는 대한민국 한국어 화법이고 영어에서는 뒤에 전치사가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over를 빼야 돼. 이런 게 실제 문제에 나와. 그러니까 이렇게 디테일하게 내기도 해요. 근데 그 디테일은 항상 동사 위주야. 동사 위주. 그 다음 이제 이렇게 해서 풀고 넘어갔어야 돼. 근데 이제 문과 같은 경우 이렇게 하니까 너무 찝찝하잖아. 그러면 A는 왜 밑줄을 쳤을까? 형용사구가 수식이 돼서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동시 생략된 경우고 얘는 between A and B에서 병치를 묻는 거고 얘는 그냥 prepare의 동사의 활용도를 묻는 거예요. 자, 그건 나중에. 그러니까 실전용어로는 이렇게 동사로 치고 들어가면 딱 지금 같은 문제. 이게 실제 기출이거든? 그러면 딱 봐도 뭐다? C가 정답인 거야. 여기서 이제 가장 더 빠르는 경우는 이제 공부를 할 게 너무 많은 경우. 이 outlive를, over를 빼야 된다. 근데 over 말고 딴 거 못 쓰냐 보다 그냥 outlive는 전치사 쓸 수 없다. 이렇게 감으로 잡아내야 돼. 그래서 문법 문제가 점점점 갈수록 논리와 독해의 난이도가 올라가고 그리고 어휘의 수준이 올라가다 보니까 출제진들이 문법의 난이도를 대폭 낮춰요. 그 이유는 이렇게까지 어렵게 어휘하고 지문을 어렵게 내니까 문법은 기초적인 표현만 알고 계세요. 그것만 묻는 거야. 왜냐? 논리 독해와 동의어 파트에서 충분히 변별력을 키우니까. 그래서 학교 레벨이 높으면 높을수록 희한하게 문법의 난이도와 비중은 떨어지고 학교 레벨이 오히려 낮으면 오히려 문법 비중이 올라가. 왜? 독해 지문이 무난하니까 변별력을 문법에서 키우는 거야. 그래서 이게 공부가 역행이 돼버려. 이과는 상위권을 노리거나 중상위권을 노리거나 중위권을 노리거나 수학이 딱 중심이기 때문에 이공계열은 어느 정도 문법의 가장 기초적인만 하면 되고 문과는 상위권을 노리는 분은 오히려 문법을 약간 살짝 오히려 쌤 저는 그냥 문해력이 제로가 아니라 마이너스인데요. 이런 분들은 오히려 그냥 어떻게 해야 돼? 그리고 저는 인수업만 합격해도 너무 땡큐입니다. 하는 분들은 오히려 어떻게 해야 돼요? 어려운 지문 많은 문제를 풀기보다는
차라리 그냥 문법을 드립다 하고 비중을. 근데 우리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치? 학교 레벨이 높으면 다 잘해야 될 것 같고, 학교 레벨이 낮으면 다 약간 하향일 것 같은데 편집은 안 그래요. 학교 레벨에 따라서 오히려 학교 레벨 올라가면 문법을 좀 등한시해버려. 살짝.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약간. 학교 레벨이 낮으면 오히려 문법을 더 해야 돼. 왜냐? 그냥 혼자 독학해도 학교 레벨이 낮으면, 예를 들어서 명지대, 듣는 명지대 기분 나쁘나 하여튼 명지대다. 그러면 지문이 다운이 돼. 그러니까 꼭 어느 특정 컨텐츠, 특정 학원, 특정 강사 수업을 들어야 합격이 아니라 그냥 혼자서 조금 인내심 갖고 이렇게 읽기 연습하면 논리도 독해는 돼. 굳이 누군가의 수업을 안 들어도 돼. 대신에 문법은 잘해야 돼. 이제 이런 식인 거야. 만약에 큰 그림을 그린다면. 어쨌든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걸 알아놓고, 그 다음 5, 6월 달에는 이제 3, 4월 달에 아까 간단하게 말씀드린 대로 동사에는 이렇게 있고 이렇게 암기해야 될 게 있고 그림이 이렇게 해주는구나. 그 다음 가정법은 이렇고 이렇게 가야 되고 이거는 필수구나. 를 알아놓고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예제를 푸는 거야. 마치 수학으로 치면 이번 달은 함수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다 함수에 관한 문제야. 방정식입니다. 그러면 다 방정식에 관한 문제. 그게 3, 4월 과정. 근데 문제는 이제 시험에 나올 때 어느 출제자가 자 이번 거는 준동사 파트에서 나와요. 모르잖아. 그래서 이제 5, 6월 달부터는 랜덤으로 푸는 거야. 문제를 막 섞어치기로 해서 여러분이 거기에 대한 응용력을 키우는 거. 대신에 레벨 하나 수준으로. 그 다음 똑같은 구조인데 문제만 바꿔서 7, 8월 때는 레벨 2로 가서 반복학습이지. 문제는 다른데 내는 스타일은 똑같아. 그걸 이제 반복학습으로 레벨 2. 그러다가 또 7, 8월 되면 전부 다 공부를 열공 분위기인데 이과는 이과대로 문과는 문과대로 각자 취약점을 엄청 하다 보면 과부하가 와. 그래서 5, 6월 달에 잘했던 게 7, 8월 끝나고 나면 또 문법이 훅 내려갈 수 있으니까 이제 마무리 레벨 3로 해서 난이도가 뭐 무조건 높다는 건 아니야. 살짝 그래서 다시 랜덤과 파트별 빈출 문제로 딱 마무리 지면 솔직히 문법은 그 이상 안 하셔도 돼. 그러니까 어쨌든 문과든 이과든 편입영어는 문법의 비중을 최소화시켜야 돼. 그럼 어디에다 최고화시켜야 되냐? 하나만 한 얘기지. 여기에 최고로 시켜야 돼. 최고. 그러면 그냥 차라리 쌤 이론상 학원 이런 데 안 다니고 한 6월까지 집에서 그냥 한 공부 시간, 영어 순공 시간 한 10시간 있으면 그냥 집에서 단어만 10시간 해도 그게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느냐. 이론상 그래. 근데 단어만 하루에 만약에 5시간씩 해.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이게 재미도 없고 지루하기도 하면서 어떤 단어를 이게 어느 식으로 나올지 모르니까 이게 막연하게 암기하니까 동기부여도 안 생기고 여기에 입력 코드가 안 돼. 그러니까 단어 열심히 하되 이게 동의어에는 어떻게 나오고 논리나 독해서는 어떤 구조로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같이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단어 싸움이에요. 결국 단어 싸움. 자 이제 11월 12월 당연히 통합으로 들어가야 되겠지. 그리고 당연히 실전 예상 문제 가야 되는데 문법은 예상 문제가 어느 누가 손을 대도 뻔해요. 학교마다 틀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 학교는 한 3년 연속 동사 수일치에서 냈구나. 그럼 수일치에서 나오는 거야. 이 학교는 시제에서 내는구나. 그럼 시제 드립다 하면 되니까 별 큰 의미는 없이 충분히 대비가 돼요. 대비가 돼. 그러니까 적중이 된다는 거지. 어느 누가 가르쳐도. 완전 초짜가 아니라면.